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20학년도 9월 평가원에 나왔던 사회지문인 소유권의 공시방법 지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문이 좀 까다롭죠? 어렵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이 지문이 어렵다는 얘기는 개념과 예시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항상 법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추상적인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 예를 통해서 좀 더 적절하게 좀 연결하면서 내용을 잘 이어나가면서 읽어나가셔야 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갑시다. 자,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라고 했어요. 일단 주인이 누구냐를 좀 짚어볼 겁니다. 자,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래요. 뭐 점유란 어휘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점유하고 있는 거죠.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요, 수익하고요, 이익을 내는 거죠. 처분까지 없앨 수 있는 이런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가 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네, 일단 소유자는 주인일 수 있겠죠. 그렇죠? 왜? 수익 낼 뿐만 아니라 처분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소유자는 무조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는 좀 읽어봐야겠어요.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단락을 읽었으면 글의 방향을 좀 잡아 나가셔야 돼요.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언제 일치하고 언제 일치하지 않느냐, 언제 주인이 되고 언제 주인이 될 수가 없느냐, 이거 신경 쓰면서 읽어 나가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요거 신경 쓰면 읽어 나갈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들어가요. 자,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빌려서 써요, 보관합니다. 이걸 포함하여서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한 상태를 직접 점유라고 하겠대요. 직접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배하고 있는 거죠. 왜? 빌려 쓰고 있으니 가지고 있죠. 보관하고 있으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직접 점유예요.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앞에 같은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가 있대요. 그렇죠? 돌려놔, 그렇죠? 반환해놔 라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도 일단 사실상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네요. 이와 같이 반환 청구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를 간접 점유라고 한대요. 자, 보세요. 우리 직접 점유 나왔고요, 간접 점유 나왔습니다. 모두 뭐에 해당돼요? 점유에 해당되는 거죠. 지배를 하는 겁니다. 자,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고 있죠. 네, 우리 평소에 읽기 연습 많이 했습니다.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는 거. 자,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라고 했어요. 다시, 소유자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무엇이? 점유가요. 점유가 이런 기능을 해주네요. 누가 소유자인지, 누가 주인인지를 보여주겠대요.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요거죠. 점유자와 소유자가 언제 일치하고 언제 일치하지 않느냐, 이거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점유자가 소유자일 때 생각해 봅시다. 점유자가 소유자일 때, 그렇죠? 이럴 때 언제예요? 네, 일단은 직접 점유만 하고 있을 때, 내 걸 내가 가지고 있을 때죠. 그렇죠? 이럴 땐 점유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럴 땐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자하고 소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그 물건 돌려놔 라고 할 수 있는 간접 점유까지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소유자가 될 수 있나요? 다시, 이 사람은 빌려 쓰는 사람이죠.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소유자 될 수 있어요? 안 되네요. 그렇죠? 이럴 때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간접 점유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내 거 돌려놔 라는 얘기는 소유자 맞나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소유자가 되는 거고요, 곧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읽어 나가실 때 이거 잡으셨어야 됩니다. 이거 잡아야지만 내용 흐름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읽어 나옵시다. 자, 그래서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한다 그랬는데, 네, 이럴 땐 직접 점유자가 소유자가 되는 그런 경우고요. 다음에 이럴 때는 간접 점유까지 있을 때는 간접 점유자가 소유자가 되는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를 통해서 소유자가 공시가 되는 거네요. 자,
되었으면 읽어 나갑니다. 자,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직접 점유자, 예,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까지 가지고 있고요. 간접 점유자,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으면, 이럴 때 간접 점유자가 있을 때는 직접 점유자는 사용은 가능하겠네요. 수익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다를 것 같아요. 처분은 못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 알고 계시죠? 움직이는 재산입니다. 다시 이거 모두 동산에 해당됩니다. 자,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가 된대요. 지배를 하고 있으면요, 예, 소유권이 공시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됐으면 다음 단락 넘어갑니다. 자,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양도 넘기는 거였죠. 자,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자, 예, 이 소유자가 뭐 직접 점유자나 간접 점유자겠죠. 이 사람이 양도인이 돼야 돼요. 넘긴 사람이 되어서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양도인, 양수인, 우리 그 계약과 법률 효과 지문에서 우리 매도인, 매수인 봤었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도인, 넘긴 사람, 매도인과 같죠. 양수인, 넘겨받는 사람, 매수인과 같습니다. 자, 이 사람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해야 되고요.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됩니다. 소유권 양도의 공시, 무엇을 통해서요? 점유를 통해서 공시가 되는 거죠. 자,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네, 문제 없죠. 여기까지. 점유, 지배를 하면요, 소유권이 공시가 됩니다. 자, 동산들은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인도로 공시가 된대요. 지배를 넘겨주면 됩니다. 점유인도예요. 말 그대로 지배권을 넘겨주는 거죠. 이거 너 가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양수인이 간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말이 어렵습니다. 자, 양수인, 넘겨받는 사람이죠. 받는 사람이 간접 점유를 한대요. 받는 사람이 간접 점유를 한다는 것은 물건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거죠. 간접 점유에 해당되니까 무엇만 가지고 있어요? 요것만, 반환 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간접 점유를 하여 소유권이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는 점유 개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대요. 다시 점유 개정, 반환 청구권 양도, 단어의 의미 짚어보세요. 그냥 흘러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점유가 개정됐다고 합니다. 고쳐서 다시 정한 거죠. 그렇죠? 점유를 고쳤습니다. 어떤 점유가 있었는데 그 점유를 고쳤어요. 다음에 반환 청구권 양도, 요건 좀 쉽네요.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요, 물건 안 가지고 있고요, 청구권만 있는데요, 이걸 양도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권리만 넘겨줬습니다. 자, 예를 들어라고 했는데 예가 나왔으니까 점유 개정의 의미, 반환 청구권 양도의 의미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A 누구예요? 양도인. B 양수인이죠.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계약했죠? 계약만 하면 되나요? 계약 후에 뭐 해야 돼요? 이전까지 해야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계약을 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라고 했어요. 물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습니다. 물건은 여전히 A에게 있는 거죠. 피아노는 A에게 있어요. 자, 이런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됐네요. 그렇죠?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B가 가지고 있는 거죠. B는 그러면 직접 간접 중에서 간접 점유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 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다시 물건 안 줬지만 넘겨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간주가 돼요. 자, 이런 경우를 점유 개정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점유 개정이라는 건 뭐예요? 점유가 고쳐서 다시 정해지는 건데, 원래는 직접 점유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A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B에게, 양수인에게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간접 점유가 발생한 거, 그렇죠? 직접 점유에서 간접 점유가 발생한 거, 이게 바로 점유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즉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바꿔 얘기하면 간접
점유가 발생한 경우, 이게 바로 점유 개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되었으면 한편, 우리 한편 나왔으면 또 신경 쓰면서 읽어야겠네요.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두었어요. 다시 C가 소유하고 있죠. C가 소유한 건데 이것을 D에게 맡겼습니다. D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거네요. C는 간접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렇죠? C가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랬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자. 자, 이 가방의 소유권, 지금 C가 소유권이 있죠.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E에게 넘겨줄 거예요. 자, 이런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를 합니다. D,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즉 가방을 가지고 있는 에게 통지를 하여서 가방 주인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해 라고 알려주면요,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가게 됐죠. 그렇죠? 반환 청구권 넘겼으니까 너 가방 넘겨줘 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E에게 넘어갑니다. 이 경우를 반환 청구권 양도 라고 하겠다고 합니다. 네. 글의 흐름 이해되시나요? 네.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내용 살짝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A, B, C, D, E 사람이 좀 많이 있네요. 자, 우리 지금 간접 점유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이 경우입니다. 간접 점유를 통해서 점유를 통해 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살펴보고 있어요. 예. 실제로 머릿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업 중이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 좀 해볼게요. 자, A랑 B가 있습니다. A 피아노 주인이었죠. A, 이 사람 양도인이에요. 피아노 얘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B에게 팔아치웠어. 자, B가 양수인인데 얘는 물건을 받은 게 아니라 뭐만 받았어요? 반환 청구권만 발생했죠. 권이 발생했어요. 이럴 경우를 뭐라 부르겠다고요? 이럴 경우를 점유 개정이라 부르겠다는 얘기죠. 이 경우가 점유 개정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C, D, E가 있어요. C, 가방 주인입니다. 이 사람이 양도인이 되겠네요. 양도인. 근데 가방이 지금 누구한테가 있냐면 D한테 가방이 있어요. 직접 점유는 D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C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반환 청구권만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넘겼어요. 누구한테? E에게 넘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E가 받은 것은 반환 청구권만 받은 거고요. 가방은 실제로 받은 게 아니죠. 그렇죠. 이럴 경우도 이렇게 넘겨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뭐라 하겠다고요? 이럴 경우를 반환 청구권만 넘어갔으니까 반환 청구권 양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둘 다 점유 개정이나 반환 청구권 양도 모두 간접 점유를 통해서 넘어간 거죠. 이 사람 간접 점유를 통해서 받았고요. 이 사람 간접 점유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정리됐죠? 자, 정리되었으면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단락.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뭐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이런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네요. 당연히 넘겨준 사람이 소유자, 주인이어야 하는데 주인이 아니더라도 가능한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동산 있었죠, 움직인 재산들, 이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물건을 받는 사람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했어요. 신경을 썼는데도 주인인지 몰랐습니다. 자, 그런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했고요.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넘겨줬습니다. 물건을 넘기든 아니면은 반환 청구권을 넘기든 넘겼습니다. 자, 이렇게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받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대요. 우후. 신경 썼어요. 그렇죠? 충분한 주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 맺었고 점유 인도로 공시가 됐으면 소유권이 취득이 됩니다. 이것을 선의 취득이라 한대요. 우리 선의 취득이라 하는데요, 말 그대로 좋은 뜻에서 취득을 한 거죠. 누가 좋은 뜻에서, 그렇죠?
양수인이 좋은 뜻에서 신경 써가지고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취득을 했다는 얘기예요. 물건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 다만 나오면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예, 다만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출제 요소입니다. 이거 무조건 나와요. 자, 다만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자, 잘 읽으셔야 됩니다.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이 안 된대요. 우리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두 가지 있었죠. 점유 계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 두 가지 있었습니다. 점유 계정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면 반환 청구권 양도는 선의 취득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거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얘는 선의 취득이 안 돼요. 하지만 반환 청구권 양도는 선의 취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요거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자, 선의 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 즉 양도인이 아니라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죠. 언제? 반환 청구권 양도를 통해서 선의 취득이 이루어지면 원래 소유자는 소유권을 잃게 된다는 얘기네요. 자, 되었으면 다음 단락 넘어가요. 자,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 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잘 읽으세요. 자, 꾸며준 말이죠. 수식어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 등록이에요. 그래서 등기 등록은 모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해당이 돼요. 자, 이것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공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소유권이 공시되는 거죠. 소유권이 공시되는 등기와 등록도 소유권을 공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점유도 소유권 공시 방법인데 등기도 등록도 소유권이 공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 아예 선의 취득의 대상이 안 된대요. 즉 선의 취득의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양도인이 무조건 소유자야만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예. 양도인이 소유인일 때만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 자동차도 항공기도 모두 동산이죠. 자, 이런 것들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래요. 바꿔 얘기하면 얘들은 선의 취득 안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재산들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되니까 등기 등록에 해당되니까 선의 취득이 모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 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에서 반대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겠죠. 선의 취득 이거 너무 황당한 경우 아닌가요? 내 집이 있는데 선생님 집이 있는데 누군가가 선생님 집을 팔아치웠어. 선의 취득이 인정이 되면 선생님 집 없어지는 거 아니야. 예, 홈리스 됩니다. 예, 충격적이죠. 자, 그래서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요.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너무 가볍게 본 이런 것이 되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선의 취득 인정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등기나 등록은 선의 취득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의 취득 안 되는 이유는 누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원래 소유자의 권리를 더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거래 안전보다는 원래 소유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여겨주겠다 이겁니다. 자, 되었으면 자,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7번 문제. 정답률 또 낮아요. 예, 지문이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진짜 어려웠어요. 자, 윗글 이해한 내용을 적절치 않은 거였는데 1번 보시면요.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하는데 그렇죠. 예, 지배하고 있는 거죠.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배 중입니다. 적절한 표현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직접 점유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2번.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느냐? 그렇죠. 아닐 수 있겠죠. 왜? 가방의 소유자, 즉 간접 점유자가 있다면 가방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직접 점유니까 소유자가 아닐 수 있어요. 이 경우는 간접 점유자가 있을 때 경우
이럴 때는 소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간접 점유자가 무조건 소유자가 되니까. 다음 3번.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요. 점유 인도가 있어야 된다. 가방, 우리 좀 전에 어떤 가방이죠? 요 가방이 있었습니다. 가방은 우리 동산이죠. 동산이기 때문에 점유 인도를 해야지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적절합니다. 다음 4번.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그렇죠. 실제로 이거 많이 해가지고 틀렸거든. 우리 점유를 통해서 소유권이 공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가방은 동산입니다. 그렇죠. 동산은 점유를 통해서 소유권이 공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적절한 표현 맞습니다. 자, 다음 5번 넘어갈게요. 자,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한 유효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만 맺으면 되나요? 공시도 해야 되는 거죠. 점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이 이전되느냐? 안 되죠. 무조건 공시 방법은 갖춰줘야 돼요. 점유를 통해서 점유 인도를 통해서 넘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답이 되겠어요. 괜찮으신가요? 자, 되었으면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다음 28번 문제.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1번 들어가요.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 점유자가 될 수 있다는데 우리 간접점은 물리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죠. 그렇죠. 물리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 직접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가 아닙니다. 다음 2번. 간접 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 중에 하나죠. 아닙니다. 간접 점유는 무조건 소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공시 방법에 해당이 되죠. 직접 점유도 간접 점유도 모두 공시 방법이죠. 점유입니다. 3번. 하나의 동산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 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No. 아니죠. 직접 점유자만 있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내 집에서 내가 살고 있어요. 직접 점유죠. 그렇죠? 그럴 땐 간접 점유가 없는 경우죠. 순서가 바뀌겠죠. 간접 점유자가 있으려면 직접 점유자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간접 점유가 뭐였어요?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돌려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빌려줬을 때 간접 점유자가 있습니다. 다음 4번. 피아노에 직접 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No. 간접 점유자는 무조건 소유자라고 했습니다. 간접 점유자는 돌려놔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유자가 됩니다. 그렇죠? 자, 답은 5번이겠죠?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 점유 또는 간접 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는데, 간접 점유는 무조건 소유자가 될 수 있고요. 직접 점유 경우는 내 걸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렇죠?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갖춰야 되기 때문에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되었으면 다음 문제 또 넘어갈게요. 자, 46번. 기억 디귿을 비교한 내용인데 이번 적절한 거 좀 찾아보라고 합니다. 자, 일단 기억 확인해 보니까요,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된 동산이에요. 가지고 있으면 되는 동산들, 물건들입니다. 다음 니은.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된 물건이에요. 등록을 통해서 공시되니까 이거 선의 취득이 안 된 대상이죠. 다음에 디귿.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된 물건. 요 등기로 공시되니까 이것 모두, 니은과 디귿은 모두 선의 취득의 대상이 안 됩니다. 선의 취득이 되지 않는 대상들이고요. 얘만 선의 취득이 가능하겠네요. 자, 되었으면 1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뭐 기억, 니은, 디귿 비교해라 라고 하면요, 우리 선택지 뒷부분부터 좀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뒤에부터 볼게요.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 뭐죠? 등기와 등록 얘기하는 거죠. 자, 등기 등록에 의해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니은과 디귿에 대한 얘기죠. 기억은 아니고요, 디귿과 달리도 아닙니다. 디귿이 포함되어야 되죠. 이거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2번 넘어갈게요. 자,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된대요. 다시,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중시된다. 이거 뭘 말하고자 하는 거죠? 생각 드셨나요? 네, 요거 말하고자 하는 게 선의 취득이 안 되는 거 찾아보세요. 요 얘기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원래 소유자의 권리가 중시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선의 취득은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니은과 디귿에 대한 설명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적절하고요. 기역과 달리 적절합니다. 그래서 답은 적절한 거 2번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많이 틀렸어. 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3번 들어갈게요. 자,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님으로 하는데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닌 거 있나요? 없습니다. 모두 이거 말이 안 돼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에요. 그다음에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점유로 공시가 안 되는 거 이거 등록과 등기로 공시가 되는 이거 니은과 디귿에 대한 설명이죠. 요것 때문에 안 돼요. 이건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물리적 지배의 대상입니다. 다음 4번.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이거 뭔 소리예요? 이것도 선의 취득에 대한 얘기죠. 이건 선의 취득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되는 경우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선의 취득이 되는 건 뭐 있었어요? 기역이 있었네요. 기역. 그렇죠? 그러면 기역과 니은은 모두라고 했는데 아니요. 기역만 됩니다. 그래서 아웃이에요. 다음 5번. 점유 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다시 점유 개정을 통해서 소유권 양도가 되는 거. 이거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동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기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그래서 기역과 디귿은 아니에요. 디귿이 안 됩니다. 기역은 되지만. 그래서 2번이었어요. 이해들 되셨나요? 네. 기역, 니은, 디귿 보셨을 때 딱 선의 취득이 되냐 안 되냐 개념 잡으셨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30번 문제. 어우, 어려워. 35%. 정답률 35%. 너무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읽글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위한 내용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하네요. 자, 보기 읽어 나가실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본문에 어떤 개념 끌고 오셨어야 했어요. 오케이? 보기 읽을 때는 무조건 개념을 가지고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본문 따로 놀고요. 보기 따로 놀면 이 문제 안 풀려요. 이해되시죠? 자, 들어갈게요. 갑과 을은 갑이 끄고 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한 계약을 했다. 다시 갑, 양도인, 을, 양수인이죠. 자, 금반지의 소유권을 넘어갔어요. 이거 동산인 거 이해되시죠? 이거 동산입니다. 일단 계약 맺었어요. 자,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를 했대요.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요.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했다고 합니다. 딱 끊고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에 대한 얘기인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갑이 금반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준다는 얘기는 갑이 직접 점유를 유지하고 있고요. 을은 무엇만 받았어요? 무엇만 생겼어요? 반환 청구권만 발생이 됐죠. 그렇죠? 간접 점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뭐라고 해요? 이거죠. 점유 개정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점유 개정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선의 취득은 안 됩니다. 같이 연결하셔야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습니다. 자, 현재 을한테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을 간접 점유 상태입니다. 그렇죠? 간접 점유 상태인데 을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요.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에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줍니다.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요, 이거? 간접 점유니까 반환 청구권만인데 반환 청구권만 넘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을은 물건이 없습니다. 그렇죠? 동선이 없어요. 그럼 이거 뭐죠? 네, 반환 청구권 양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연결하면요, 이 경우는 선의 취득이 된다. 그렇죠? 이 경우는 선의 취득이 된다까지 읽으시면 필요한 정보를 다 잡으신 거예요. 이렇게 읽어 나가셔야 돼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했어요. 주인이네요. 네, 주인입니다. 선의 취득까지 신경 쓸 필요 없죠. 네. 자,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그렇죠, 병은 아직 금반지 안 받았어요. 그렇죠? 병은 뭐만 받았어요?
반환 청구권만 양도받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 지배를 받지 않았으나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네, 취득하죠. 무엇을 통해서? 반환 청구권 양도를 통해서. 그렇죠?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소유권이 취득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음 선택지 넘어갈게요. 자, 2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네, 이것도 뭐 선의 취득 신경 안 써도 되네요. 자,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그렇죠. 을은 물건 안 받았죠? 그렇죠. 물리적 지배 넘겨받지 않았어요. 간접 점유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죠. 간주가 되죠. 무엇을 통해서? 을은 점유 개정을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게 맞습니다. 적절하고요. 다음 3번. 자,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라고 했으니 이거 나왔으니까 이제 선의 취득이 되냐 안 되냐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선의 취득이 되냐 안 되냐 신경 써야 됩니다. 자, 우리 점유 개정은 선의 취득 안 됐고요. 반환 청구권 양도는 선의 취득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자,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아하, 이거 머리 아프죠? 일단 병은 취득이 되나요? 그렇죠? 병은 뭐 했어요? 병은 반환 청구권 양도를 했기 때문에 병은 취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라고 했는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라고 했는데, 일단 갑과 을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점유 개정이 일어났죠. 점유 개정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것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선의 취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을은 선의 취득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을이 가진 소유권이 없죠. 그렇죠. 을은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절치 않은 게 답이 3번 이렇게 됩니다. 예, 요거 선의 취득까지 신경 써야 되는 거죠. 다음 4번 넘어갈까요? 자,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을은 반환 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는데, 반환 청구권 양도니까 병에게 점유 인도가 되나요? 네, 점유 인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왜? 반환 청구권 양도였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 취득 됩니다. 왜? 선의 취득에 해당되니까. 그렇죠? 이건 선의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적절합니다. 우리 3번과 4번이 같은 내용 같지만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요거 때문에 을이 가진 소유권이란 말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선의 취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다음 5번.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여기서 양도인 누구예요? 을이죠. 을이 소유자라고 믿었고요.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에 충분히 주의를 했다면 선의 취득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맞습니다.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좋은 뜻에서 취득한 게 맞고요. 반환 청구권 양도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됐으면 다음 마지막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1번 문제. 정답률도 높네요. 예, 어렵지 않아요. 자, 문맥상 의미가 A와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있고요. 소유권 박탈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어휘 문제들, 예, 문장 성분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단어로 대치해 보면 되는데, 여기서 소유권 박탈이 일어났다, 다른 말로 바꾸면 소유권 박탈이 뭐 발생하다, 이 정도 의미가 되겠죠. 자, 1번 들어갑니다. 작년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건이 발생한 해다. 바로 답이 되네요. 그렇죠. 답이 1번 이렇게 됩니다. 또 찍고 넘어가시면 돼요. 예. 나머지 불필요 사실 없죠. 네. 여기서 뭐 환호성이 일었다, 바꾸면 환호성을 질렀다, 그렇죠. 뭐 지르다, 이런 뜻을 볼 수 있고요. 형님의 강한 의지로 집안이 다시 일어났다, 집안이 뭐 번성하게 되었다, 뭐 부활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에 나는 그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경계심 뭐 느끼다, 이 정도 느끼겠죠. 이 정도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사회 구성원들이 부조리에 맞서 일어남으로써 뭐 이렇게 저항하다, 뭐 대항하다,
이 정도 느낌의 어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어휘들은 이렇게 다른 유사한 의미의 단어로 바꿔보시고요. 그거 바꾼 단어로 이제 적용해 보시면은 문제가 쉽게 풀릴 겁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예, 이 지문 상당히 어려운 지문인데, 네, 개념만 보시면 되게 어려운데 예를 통해서 같이 좀 잡아 나가면서 읽어 나가는 연습 반드시 좀 하도록 하세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